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SM6 가솔린 1.6 터보 모델입니다. TC 모델. 이 차를 중고차로 사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차는 2016년식이고 7만 1000km를 탄 알리 모델입니다. 제 성향상 저는 그 정비를 더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정비성,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자동차를 좀 판단을 하고 좀 좋아하는 그런 편이에요. 중고차로 이 차가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왜냐하면 신차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뭐 엔진이나 미션, 파워트레인 이런 옵션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컨디션이 다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사이클 또는 두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변수들, 고질병들, 약한 부분들,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외관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관은 굉장히 이쁘죠. 저는 이 차의 외관을 보면 저는 그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그 왼쪽 얼굴에 이렇게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양을 보면 꼭 그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 모양이 생각이 나요. SM6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르노 삼성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미션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DCT 미션, 뭐 LPG에 들어가는 또는 뭐 다른 디젤에 들어가는 DCT 뭐 습식 미션, 건식 미션, 그 다음에 CVT 미션,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전 차들 말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2010년식 이후로 나오는 그 삼성차들, 르노 삼성차들을 보면 사실은 저는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미션이에요. 메인터넌스에 들어가는 비용, 고비용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엔진은 뭐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 이 차는 닛산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닛산에 들어가는 뭐 1800cc, 2000cc 엔진을 약간 디튠해서 다운사이징된 1600cc 엔진이 들어가고 거기에 터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한 190마력 정도, 그리고 뭐 한 26.5토크 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차체 크기를 보면 중형차 크기보다 좀 더 크거나 중형차 크기인데 배기량 자체가 좀 작으니까 조금 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200마력이 넘는 차들처럼 시원시원하게 나가진 않아도 터보차저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140, 뭐 160, 180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좀 탄탄하죠. 딱딱한 승차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차가 좋아요, 뭐 르노 삼성 뭐 SM6, QM6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자동차들 간에 나쁜 차는 없어요. 그냥 그 차가 가진 어떤 장점과 단점, 특징들이 있을 뿐이고 그 특징들이 내 성향과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지 나빠요, 좋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현대 기아차에 길들여져 있고 그 현대 기아차의 어떤 메인터넌스에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할 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차들과 뭐 쉐보레, 르노 삼성, 뭐 쌍용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차체 구성이라든지 승차감, 어떤 내구성 이런 것들은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 또 여러 정비사님들, 그 다음에 이 차를 타고 다시 중고차로 되파시는 분들의 성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미션, 특히 뭐 CVT 미션이나 아니면 DCT 미션의 메인터넌스 비용이 사실은 가장 큰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요. 이 차에 들어가는 7단 DCT 미션이 습식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건식보다는 당연히 습식 DCT 미션이 내구성도 조금 더 괜찮고 부드러움이나 뭐 정숙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건식보다는 당연히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DCT라는 자체가 수동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냥 변속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우리 뭐 디스크 산발이 뭐 산발이 디스크 예전에 교환했듯이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수동차들 같은 경우도 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DCT 미션에 들어간 거는 정말 싸게 해도 한 8, 90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 차에 들어가는 것들 벤츠, BM, 아우디 뭐 유럽 차들에 들어가는 DCT 미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약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이 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환 비용이겠죠. 뭐 간단하게 그냥 수동 미션 같은 경우면 클러치 디스크만 교환을 하거나 뭐 요런 것만 교환하면 되지만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변속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변속의 액추에이터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가 발생이 됐을 때는 뭐 클러치 디스크, 플라이 휠, 변속 액추에이터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사실 묶음으로 해서 교환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 150만 원에서 뭐 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0만 킬로에서 뭐 한 20만 킬로 사이에는 DCT 미션 교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정말 아깝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더 저변 확대가 되거나 더 많이 국산화가 돼서 한 50만 원대에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DCT 미션 같은 경우는 크게 단점이나 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만약에 이 차가 오토 미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미션과 관련된 메인터넌스 부분에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그 기간 안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내구성이 가장 좋은 건 오토미션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동력의 로스도 있을 수 있고 있다 보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DCT 미션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국산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같은 조건의 같은 기간 안에 미션이 아니고 다른 소모품 교환 주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의 뭐 한 2배에서 3배 이상의 뭐 부품 비용이나 수입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수입차처럼 프리미엄 그 정도는 아닌데 벤츠나 BMW, 아우디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메인터넌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죠. 자동차 가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습식 DCT 미션이 들어간 것도 정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탄탄한 주행감이라든지 자세, 고속도로에서의 주행감, 디자인 뭐 여러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연비도 정말 좋습니다.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내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가죽 시트의 질감이라든지 옵션의 구성, 레이아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중고차를 살 때 좀 유념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현대기아 대비 소모품의 교환 비용이 좀 비싸고 DCT 미션이니까 같은 현대기아의 DCT 미션 같은 경우도 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굳이 내가 그 비용까지 또 들어가면서 이 차를 타야 돼?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뭐 SM6 1.6 뭐 가솔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디젤이나 뭐 LPG 모델 같은 경우는 뭐 CVT나 그 다음에 DCT 미션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요런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 들어가는 엔진은 GDI 엔진이에요. 닛산의 그 DDT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과 그 다음에 DCT 미션 그리고 터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DDT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아에 들어가는 GDI 엔진하고는 좀 다르게 노킹이라든지 아니면 오일이 지속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현대 기아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또는 GDI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LSPI 저속 조기 점화와 관련된 부분의 노킹은 이 차에서는 거의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반떼 MD나 그 다음에 세타2 엔진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노킹 소리 같은 경우
같은 배기량의 1600cc 그리고 열이 더 많은 터보가 들어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공연비나 아니면은 연료의 분사 시기를 정말 조절을 잘했나봐요. 똑같은 터보 모델이라고 하면 같은 조건의 현대 기아차 같으면 여름에 고속도로를 좀 장거리를 달리거나 이러면 약간 터보가 약간 지치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훨씬 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터치식 스크린 이런 것들도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중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션빔이 들어갔다 그래서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차 가격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의 어떤 충실한 소재 그리고 자동차를 10년 20년 동안 탔을 때 그 차가 차대의 어떤 변화되는 거 누유 부식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의 기본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A, B, C, D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내 성향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르노 삼성 SM6 1.6 터보 가솔린 GDI 가솔린 모델 중고차 사실 때 제 영상 보시고 요런 분들 요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